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시민구단으로 성남FC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남 1화라는 팀 그때 잘 나갔잖아요. 성남시가 막 3연속 우승도 하고 막 잘 나가다가 1화가 손을 떼니까 부상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남시에서 시민구단으로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인수할 때 당시에도 아마 이제 성남시에서 막 집단 청원 같은 걸 맞습니다. 원래는 손 떼고 싶어 했는데 예, 해체되게 생겼으니까 이걸 시민구단 형태로 유지해달라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성남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한테서 광고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프로구단도 수익이 어디서 나와 있죠? 광고비하고 입장료에서 나오는데 지역구단들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광고비가 가장 큰 운영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성남FC뿐만 아니라 경남FC도 마찬가지고 인천FC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천FC도 마찬가지예요. 부천FC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을 사실 광고비에서 유지가 되는데 그 광고비를 주로 그 지역의 기업들이 광고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로고, 그 현장에 이제 입간판 이런 데 다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경기장 안팎에 연간 계약 얼마 이렇게 들어가서 그 광고비를 받아서 이걸로 이제 유지를 하죠. 성남FC가 돈을 받았던 게 두산하고 차병원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인데 이게 사실은 대가성이 있는 거였다. 두산의 지역 민원, 병원 부지로 샀던 땅이 놀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상업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두산을 밀어줬다. 네이버도 사옥 지을 수 있게 밀어줬다. 차병원도 그렇게 해결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 있는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뇌물이다. 하나씩 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해줬으니까 성남이 시 행정에서 두산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성남시에 가지고 있던 병원 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병원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분당 서울대병원 막 다른 큰 병원들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이 없어. 그러니까 안 짓고 이걸 18년 동안이나 계속 방치를 해놨어 그냥 거의 그냥 흉물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산이 차라리 그럼 이거를 다른 걸로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달라. 우리가 여기다 사옥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성남시에서 그러면은 두산그룹 전체를 그럼 성남으로 와라. 사옥을 옮겨라. 옮기면은 이제 그게 성남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래 재벌그룹의 본사가 하나 옮겨오면은 이게 부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업들 본사들을 갖다 유치하려고 경쟁이 엄청나요. 이게 그래야지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고 두산그룹 전체가 성남으로 본사를 옮겨서 든든한 세수가 이제 돼주는 조건이지. 거기에 110억 원 상당의 부지 기부 체납을 또 받아. 이거는 두산의 단순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금 병원 부지 형태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성남시에서도 세수 확보나 일자리 확보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컸기 때문에 서로 필요해서 이거하고 광고비랑 상관없이 근데 광고비 그 몇 푼이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이 정도를 해줍니까? 차병원 건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차병원이 매입했던 분당경찰서 부지 분당경찰서는 이제 신사옥을 지어서 이제 나갔고 남은 땅이 있었죠. 그거를 차병원이 샀습니다. 근데 걔네가 뭐 경찰서를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용도를 바꿔달라는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 취임 후에 기존 계약을 변경해서 매매 대금을 증액해 해버렸어 이제. 그 돈으로는 우리가 못 판다. 더 비싸게 사가라. 그래갖고 돈을 더 받아내. 보건소 신축비도 부담해라. 그래갖고 268억 원의 재정 이익을 확보를 했어요. 그 땅 팔면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이제 268억 정도를 땡겨왔다는 거죠. 그 전임 시장 때 해줬던 용적률 상향하고 용도 변경 해준 거를 더 받아내기 시작을 한 거지 이게. 선심을 따로 쓴 게 아니고 원래 그건 해주긴 했었는데 잠깐만 지금 이 정도로는 내가 이거 못해줘. 전임 시장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 정도로 안 더 내놔. 개발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성남시에 더 기여를 해야 된다. 네이버 거는 어떻습니까? 원래 시유지였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이 사옥을 짓기 위해서 네이버가 이제 그걸 팔아라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전임 시장이 전 시장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을 하려고 다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그걸 이제 네이버에다가 살 사람 딱 네이버로 정해놓고 그냥 양장하는 계약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 이제 계약만 이제 남은 상태야. 비싸게 못 파는 거죠 이러면. 그 이제 이재명 시장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걸 수의계약을 하면 되나? 아니 이 땅이 얼마나 노다지 땅인데. 그렇지. 경쟁 입찰로 바꿔.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땅값을 160억이나 더 받아냈어. 네이버로부터. 사실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디테일한 행정적인 어떤 조치들을 살펴보면은 어쨌든 성남시에서는 최대한 좀 뜯어낼 수 있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네이버가 성남 FC에 1년간 광고 계약을 해서 광고비를 준 대가로 그 전임 시장이 수의 계약하기로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을 다시 경쟁 입찰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네이버의 부담을 더 높여버린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뇌물이에요? 아니 그럼 생각해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땅값도 160억 더 내고 광고비도 20억 더 낸 건데 내고 손해가 엄청난 거지 사실은. 차라리 그 이재명 전임 시장이 빨리 해버렸어야 빨리 매매 계약을 했더라면 이 160은 안 냈지. 160. 근데 그 전임 시장은 이제 구속돼가지고
지금 또 검찰이 또 하나 이제 흔들고 있는 게 이제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하고 뭔가 좀 짬짬이를 해가지고 당시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다. 한 800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 이런 주장입니다. 경기도가 2018년부터 남북교를 위한 대북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는 농림 복합형 자동화 시범단지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북한에 하기로. 네, 북한에다 이제 이걸 네.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해당돼서 유엔의 제재 면제, 제재를 안 받는다. 면제까지 네. 받았어요. 네. 합법적으로 이제 스마트팜 사업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사업 규모가 별로 안 크네요. 그럼 3년 총액이 18억짜리. 예산까지는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나면서 관계가 이제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모든 남북 관계가. 사업이 이제 표류.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돼. 보자고 그래도 북한 쪽에서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거하고 별개로 쌍방울 회장은 북한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 같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한 얘기를 보면은 단천 지역에 북한의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 협약에 대한 계약금 형태로 500만 달러가 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은 올해 1월.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증언이 바뀐 거죠. 검찰에 구속되고 나서. 저는 생각해봐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는 이미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놨고 쌍방울이 원래도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닌데 얼마 돈도 안 되는 이 사업을 위해서 무려 50억 넘는 돈을 북한에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팜 사업과 김성태 회장이 추진했던 히토리 사업. 개발 사업은 전혀 별개인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합쳐가지고 시간대가 같으니까 합쳐버린 거죠. 그때 말이야 이렇게 김성태 회장이 북한으로 보낸 돈이 이재명의 뭐 방북 비용. 그렇죠. 아니 방북 비용을 왜 쌍방울이 냅니까? 경기도 재정으로 하면 되지. 방북 비용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간다고? 경기도 예산이 얼마인데 1년에 8억짜리 사업하는 거에 뭔 먹을 게 있다고 쌍방울이 자기 돈 내면서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엮어보기 위해서 짜맞추기를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검찰이 최근에 들고 나오는 사안들이 예전에는 다 무혐의 종결 처리가 났던 사안들인데 재수사하거나 다시 사건화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성남 FC 제3자 뇌물 사건 재작년 9월이죠. 경찰에서 다 수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혐의가 없다. 이래가지고 무혐의 처리됐던 사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검찰이 지금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장남 불법 성매매 사건 경찰에서 다 수사를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무혐의 이렇게 됐던 사안인데 다시 1월 달에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업체 코나이 특혜 의혹 사건 이것도 작년 9월 달에 이미 무혐의 금년 2월 달부터 다시 지금 재수사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작년 9월이면 이미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도 5개월 지났을 텐데 그때 불송치 해놓고 또 꺼내오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라는 게 그냥 하나만 걸려라. 그렇지. 이런 수준 아니냐. 아무거나 뭐든지 하나만 걸려라. 뭐가 됐든 간에 그냥 하나만 뭔가 걸려라. 계속 이것저것 다 털다 보면은 개 중에 뭔가 하나 걸리지 않겠냐.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냐. 지금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인디언들이 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 언젠간 오겠죠. 결국은 유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압수수색만 무려 300번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치 보복이고 이게 바로 야당 탄압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드러난 혐의만 보세요.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혐의들만 다 해서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안 해도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해. 경력 조작, 학력 조작했던 건 논문, 그 참 황당한 논문 이미 본인이 다 인정했어요. 그것도 수사도 안 해. 그럼 이거를 제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특검. 이래서 특검이.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가족을 수사를 하겠다고. 누가 합니까? 임기 만령 같으면 할 수 있겠지. 특검합시다. 제발 특검합시다.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무혐의다라고 밝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낮지만.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이건 무혐의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주의, 정치보복, 정치수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중립적인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특검 촉구하는 우리 농성을 국회 로턴데이블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릴레이로 지금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의원님도 하신다는 소문이 특검이 관철되는 날까지 저 이번 주말에 또 당번 돌아옵니다. 이번 당번이 마지막 당번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특검법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